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한국사를 공부합니다. 김한신이고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 한국사의 바른 이해 1강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공무원 과정을 준비하면서 한국사를 공부하게 됐는데요. 한국사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사는 이미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 속 저편으로 사라졌고요. 다시 배우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짜증나고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한국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한국사란 무엇인가, 한국사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한국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1강을 시작할 건데 교재에는 맨 첫 장에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의미가 정리되어 있고요. 칠판에 간단한 내용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은 교재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재에는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적었는데, 자,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 일반적으로 여기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 또 하나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로서의 역사, 말 그대로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적었다면 이것을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부르는데,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의미죠. 즉, 객관적이란 내 주관이 들어가지 않은 과거의 팩트 그대로만 정리한 건데, 예를 들어서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의 왕이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실, 이러한 의미가 과거의 사실 그대로를 적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인데, 자, 기록을 했다. 누가? 역사가가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서 기록으로서의 의미는 역사가의 관점으로 또는 역사가의 재해석. 그러니까 누구의 주관이 반영이 되냐? 역사가의 주관. 그러니까 역사가의 입장이나 생각이 반영되었다는 뜻인데요. 자, 다시 얘기하면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사실만 적는 것.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적 해석이 들어간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교재에는 랑케와 카의 역사 인식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랑케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러니까 나를 죽여 내 생각을 빼고 과거가 본래 어떠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을 그의 지상과제로 삼아야 하고, 그러니까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만 밝히면 돼. 그래서 랑케의 주장은 여기 사실로서의 역사에 들어갑니다. 랑케는 사실로서의 역사, 객관적 사실을 적는 것. 그런데 카는요, 다른 말을 합니다. 다음 줄 읽어볼게요. 역사가와 역사상의 사실은 서로를 필요로 한대. 왜냐하면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 없는 존재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역사가가 없는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이다. 그래서 카의 입장은 역사가의 재해석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기술로서의 역사를 강조했고요. 자, 이들의 입장이 모두 반대되는 것이지만 역사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사실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시의 모습을 역사가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 우리는 역사의 의미를 시험에서 만나게 됩니다. 1번 문제인데요. 역사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내용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왜 역사를 배우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역사는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교과목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공무원 시험이나 주요 시험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까닭은 하나,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역사학습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교재에서는 이 역사학습의 목적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준비한다. 그래서 1번에는 과거 사실을 통한 현재의 이해라고 했죠. 그리고 내용 하나 더 추가합니다. 과거의 사실을 통한 반성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무엇을 대비할 수 있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같은 패턴으로 이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과거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습득한다. 이 내용이 바로 미래를 전망한다와 또 한 번 연결. 3번째는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 역사적 사건에 보이지 않는 의도, 그러니까 숨은 뜻 또는 목적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키울 수 있는데요. 3번째는 역사적 사고력과 무엇을 키운다? 비판 능력을 함양합니다.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왜 이랬는지 잘못되었다 또는 잘한 일이다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부터 어떤 역사를 공부하냐? 바로 우리의 역사죠. 한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역사는 크게 한국사랑 이 세계사 2가지를 다 포함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한국사, 우리나라의 역사고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여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는데 먼저 보편성은 세계사적 보편성, 세계의 모든 역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무엇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냐? 밑줄 그을게요. 인류의 공통적인 무엇을 추구하는 것?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 모든 인류가 똑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 예를 들어서 자유와 평등, 박애, 행복 다 똑같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에 나타나 있는데 또 하나 우리 민족의 특수성도 나타납니다. 자, 민족의 특수성은 크게 2가지로 설명하면 첫 번째는 지역의 특수성이 나타납니다. 자, 지역의 특수성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과거에는 만주 일대까지도 우리 역사의 땅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모습, 그러니까 특수성은 무엇에 영향을 받냐?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는 특수한 목적을 얘기하고 또 하나 우리 민족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특수성이란 무엇이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한 충성,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심, 효도, 또 과거에 두레나 개와 같은 또 향도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공동체 모습. 이것들은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독특한 모습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한국사가 이루어져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 역사의 보편성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다? 위에서 얘기했던 세계사적 보편성이죠. 자유와 평등, 민주와 평화 등 전 인류가 추구하는 공통적 가치를 추구. 전 인류가 추구하는 공통적 가치. 우리 역사에도 항상 이것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평화를 사랑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은 먼저 침입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우리 역사의 특수성은 두 가지입니다. 반만년의 역사와 단일 민족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위에서 설명했던 요거, 충성, 효도, 공동체 조직,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까지 반영되고 있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사를 배우게 되고요. 우리 민족의 역사적 특수성을 통해 삶의 가치를 깨우칠 수 있고,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독선이나 독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보편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또 우리 민족의 특수한 모습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공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먼저 역사를 공부할 때는 시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오늘은 삼국시대 공부해, 내일 조선시대 공부해, 연결이 안 돼. 고려시대 빠졌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는 무조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건데요. 역사를 배울 때는 가장 먼저 어느 시대부터? 선사시대부터 공부를 하고요. 선사시대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 우리나라는 아시아계 북방 문화와 연계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사시대에 우리 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추구하는 모습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석기와 신석기라 불리는 선사시대에서 공부하게 되고, 두 번째 이제 고대사회부터는 우리 역사에 어느 시대가 해당되냐? 우리 삼국시대라고 간단히 적을게요. 삼국시대부터 어느 시대냐? 남북국 시대라고 불리는 때.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이건 알죠? 여기에서 발해와 통일신라가 이어지는데 요 시대, 남북국 시대까지 배울 건데, 자, 이때는 우리는 누구와 관련이 돼 있었냐? 중국이랑 많은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이 모두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았는데, 단순히 영향만 받았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모습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무엇을 이루었다? 문화 발전도 이루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의 중세죠. 고려시대에는 이것이 고려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교인데요. 불교가 정신적 이념이 됩니다. 불교의 정신적 이념 반영. 그래서 고려시대의 모습에는 이 불교의 요소가 모두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 조선시대에는, 조선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성리학 중심 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과거보다 더욱더 삼강 오륜과 같은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게 됩니다. 유교적 가치 중시. 왜냐하면 성리학 중심.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조선시대까지 먼저 배우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역사를 배울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이것을 유지하고 있다. 바로 민족의 특수성 유지. 그래서 역사를 배우고 우리의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고유한 모습이죠. 특수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게 바로 한국 문화의 개성을 세우는 것. 그런데 주의할 점, 외래 문화를 무조건 밀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에 적혀 있듯이 외래 문화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체적이라는 뜻은 내가 스스로란 뜻이죠.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역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한국사 공부를 이어가면 되고요. 자, 오늘은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1강에서는 출제 예상 문제를 함께 준비했는데 교재 한 장 넘기시면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요. 중요한 문제만 먼저, 그리고 매 시간 시험에 나오는 자료들을 확인할 건데 앞에서 얘기했던 랑케와 카의 주장을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랑케는 과거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카는 과거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가 과거 사실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관적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매 시간 정리해 줄 거고 또 중요한 내용은 화면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먼저 풀고 마무리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출제 예상 문제 이번 시간에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1번이죠. 역사서의 서문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문제에서는 여러분 항상 포인트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라. 그래서 문제 자체에다가 밑줄을 쫙 역사를 바라보는 필자의 태도를 적으면 되겠죠. 자, 교재를 보세요. 화면보다는 교재가 이제 더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고요.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그 시대 나름의 국제관계를 가지고 개별적인 민족사를 전개해왔다. 그러므로 한국사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사적 보편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그 연관성도 고찰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한국사의 역사를 공부할 때는 두 가지 밑줄 그을게요. 위에서 두 번째 줄 교재 보세요. 한국사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옆으로 갑니다. 세계사적 보편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 주변 국가의 연관성도 생각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입장은 역사를 기록할 때 사실만 적응해 아니면 해석이 필요하대. 내가 생각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 글에서는 적을게요.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 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필자의 태도와 가까운 진술을 찾으라 했는데 1번부터 정리. 1번, 역사는 과거의 복원이야. 그러니까 과거 사실을 그대로 적은 거야. 이것은 간단하게 사실로서의 역사. 역사는 과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왜? 사실이니까. 이것도 사실로서의 역사. 역사학습의 목적은 교훈을 얻는 데 있다? 요거 조금 헷갈려. 교훈, 사실은 그대로 내가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하지만 교훈은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주관적 해석이 필요해. 그래서 이것은 기록으로서의 역사. 4번,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을 평가해서는 안 돼. 왜? 사실만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4번도 사실로서의 역사고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문을 통해서 역사의 의미를 찾는 문제 당연히 출제되고요. 역사의 관점, 사실이냐, 기록을 적은 거냐, 이것을 구분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3번이고요. 다음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은 4번으로 껑충. 똑같은 문제예요. 역사의 의미에 대한 이해 중 다른 하나. 이번에도 역시 사실이냐 기록이냐 이걸 찾을게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이번에도 사실로서의 역사. 2번, 과거에 일어난, 여기 밑줄 그을게요. 2번입니다. 객관적 사실이 모두 역사야. 그러니까 얘도 사실로서의 역사. 3번,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냐? 랑케죠. 그러니까 랑케도 사실로서의 역사. 정답 바로 갑니다. 4번 이겠죠? 예상. 역사가는 과거의 사실을 자신의 견해와 지식으로 재구성했대요. 그러면은 재구성했다는 것은 재해석했다는 거니까 이것은
기록으로서의 역사. 입장이 다른 하나는 4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 연습했고요. 대표적으로 이 문제가 꼭 나올 거다 생각하면서 이번 문제 마무리, 다음 문제 이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7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한국사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얘기했죠. 자, 문제에서는 한국사의 이해와 밑줄 그을게요. 관련이 없는 것. 요 문제 살짝 헷갈립니다.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잘 읽으셔야 돼요. 1번, 한국인의 역사적 삶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가치를 높게 인식하여야 한다. 여러분, 특수성은요, 고유성입니다. 이거 우리 민족에게만 나타나. 그러니까 가치를 인정한다. 2번, 우리 역사를 교조주의의 틀에 맞추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맞죠? 교조주의가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생각. 그래서는 안 됩니다. 3번, 우리 역사를 옳게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세계사적 보편성의 논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앞에서 얘기했어. 보편성도 나와 있다라고는 했는데 세계사적 보편성에 충실해야 돼? 요거 살짝 헷갈립니다. 4번 먼저 갈게요. 한국사의 특수성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세계사적 보편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는 세계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정답 고를게요. 3번이냐 4번이냐? 정답은 3번인데 여러분, 우리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번처럼 세계사적 보편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3번처럼 세계사적 논리의 보편성만 충실하면 우리의 무엇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냐? 특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랬구나. 근데 우리의 특수성을 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때는 세계사적 보편성에 관심을 두고 우리 민족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7번 문제는 그래서 관련 없는 것, 정답 3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리는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8번으로 갑니다. 문화 전통에 관련 없는 것. 그러니까는 문화 전통의 사실이 아닌 것. 1번, 민족문화 발전을 시키려면 전통문화 위에 선진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 맞죠? 2번, 삼국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급급해서 우리의 독자성을 개발하기 어려웠어?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그래 사실 많은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또 누구한테 전해줬어? 일본한테 전해줬잖아요. 이때 우리는 독자성을 개발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적어주세요. 문장으로 독자적인 고대 문화를 형성했고요. 이를 통해서 일본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아스카 문화. 우리의 삼국시대의 문화가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나머지는 맞죠? 우리 조상들은 유교와 불교와 같은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갔고요. 또 4번.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 문화를 보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보기는 항상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8번 문제 사실과 다른 거, 틀린 거죠. 정답은 2번. 자, 문제는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10번인데요. 자, 요 지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 그러니까 한국사에 보편성과 특수성이 모두 다 나타난 지문인데요. 문장을 한번 읽으면서 글의 요지, 그러니까 글을 요약한 거죠. 문장에서 요약한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한국의 불교는 현세 구복적이고 호국적인 성향이 남달리 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교도 충, 효, 의 이것이 강조되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여기 두 번째 줄 가족 질서에 대한 헌신과 국가 수호, 사회 정의 실현에 관심을 특별히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별표 위에다가 적을게요. 이것은 우리 역사에, 즉 유교와 불교에 나타나는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 민족의 특수성입니다. 자, 근데 중국은 어땠냐? 중국은 유학이 인을 중심 개념으로 설정했고요.
사회적 관용을 존중하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다른 형태, 조금은 다른 형태로 발전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국에 있는 유교와 불교, 우리가 삼국시대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유교와 불교를 다르게 발전을 시켰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정답 3번. 우리 문화에는 보편성이 있고요. 특수성도 있습니다. 보편성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교와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발전시켰는데요. 자, 정답은 3번밖에 없죠. 1번 관련 없고요. 2번도 틀렸습니다. 2번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특수성에만 대한 설명이죠. 특수성. 그러니까 관련이 없고 가장 정확한 것은 3번. 이 지문은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에요. 특히 유교와 불교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 출제 예상 문제 마무리, 그리고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정리합니다. 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 두 가지 관점 기억하시고요. 한국사를 이해할 때는 보편성만 아니죠. 보편성과 특수성 모두 다 이해해야 된다. 이 내용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은 조금 빨리 끝날게요. 30분도 안 됐어요. 공부 시작한 지.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선사시대에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수업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먼저 읽고 선생님과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저 만나기 전에 교재 한번 꼭 읽고 오시고요. 다음 시간 공부 선사시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